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이대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급성백혈병 환자분들께서 치료를 받으시기 전에 꼭 고려하셔야 되는 이 정자, 난자 보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사실 연세가 좀 드신 분이나 결혼을 하셔서 이미 자녀가 충분히 있는 분에게는 고려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또는 결혼 예정이 없거나 또는 결혼을 하셨어도 자녀를 가질 계획이 없는 분들은 이 내용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혼을 안 하셨거나 나중에 결혼을 하실 경우에 자녀를 가질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먼저 그러면 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성백혈병에 사용하는 여러 개의 약제, 즉 항암제 성분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에서 빨리 증식하는, 빨리 자라는 세포들을 공격하는 성질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항암제가 주로 공격을 하는 대상이 물론 혈액암 세포도 공격하지만 정상 혈액세포도 공격하고요. 또 머리카락, 입이나 장의 표면을 싸고 있는 점막세포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질 때문에 정상 혈액의 공격을 받으면은 혈액 속에 있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떨어지고 이것 때문에 면역 기능과 이제 출혈의 이상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입원 기간 동안 관리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머리카락을 공격받으니까 머리카락이 모근이 손상이 돼서 빠집니다. 입이나 장 점막 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입안이 헐고 장이 헐면서 설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 말고 우리 몸에서 또 하나 빨리 증식하는 세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남성과 여성의 생식세포입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결국 정소 안에 있는 정자가 되겠고요. 여자분의 경우에는 난소 안에 있는 난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포들도 항암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정소나 난소가 항암제를 투여하게 되면 손상이 되면서 불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몇 퍼센트나 불임이 생기느냐? 이거는 항암주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병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대개 급성백혈병의 경우에는 항암 치료만 하시는 경우에 남성, 여성 중에서 보통 한 10%에서 20%는 불임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걸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치료나 시술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남자분은 이 정소 안에 있는 정제를 끄집어내서 냉동실에 보관을 하면 끝납니다. 물론 이 정자를 뽑아서 보관을 했다고 반드시 100% 이 생식 기능이 유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급성백혈병 환자분들이 이 진단 당시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 정자의 기능 자체가 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검사를 해서 정자가 어느 정도 활성도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이 정자나 정소를 모으는 거는 무슨 어려운 시술이나 수술적인 방법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는 간단한 방법으로 그렇게 모읍니다. 대개는 하루 정도 시간을 내서 이러한 시술을 하는 병원을 다녀오시기도 하고 또 병원 안에서 비뇨의학과나 아니면 산부인과 쪽에서 이런 시술을 직접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차례, 두 차례 또는 세 차례까지 정자를 모아서 냉동실에 보관을 하고 이 보관한 거를 여러분이 치료가 끝난 다음에 불임 상태를 확인을 해서 만약에 불임이라고 하면은 그때 이 정자를 사용을 해서 임시를 시도하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이 100%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관을 했는데도 나중에 정자가 제대로 활동을 못해서 이제 임신을 시도할 때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비용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정자를 뽑는 비용보다는 이 정자를 뽑아서 냉동 탱크에다가 보관하는 비용이 연간 몇십만 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결정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이 정자를 모으는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급성백혈병 환자분들이 진단 당시에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에 대한 걱정, 고민, 그리고 몸 상태가 안 좋은 것, 이런 것 때문에 정상적으로 정자를 잘 뽑아내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굳이 그 당시에 시도하지 말고 나중에 치료가 다 끝나고 1차 치료가 끝난 이후에 몸 상태가 회복된 이후에 시도하셔도 가능하겠습니다. 결국 이 항암제가 많이 투여되고 오래 투여될수록 정자의 활동력이 떨어지는데, 이러한 정자의 활동력은 한 번 정도 항암제를 쓴 것 가지고서는 많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처음 시도했을 때 어려움이 있다 하면은 그때는 1차 치료가 끝난 이후에 정자를 모아서 얼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자분의 경우는 조금 복잡합니다. 이 난소나 난자를 우리가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수술을 통해서 뽑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개는 복강경 수술을 해서 뽑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급성백혈병 환자가 처음에 진단됐을 때 이러한 복강경 수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많습니다. 몸 컨디션도 안 좋고요. 백혈구 혈소판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술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생기거나 출혈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쉽게는 잘 시도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대개는 난소를 많이 만들게 하는 배란 유도제라는 것을 주사를 맞고요. 난자가 많이 만들어진 다음에 복강경을 통해서 난자를 끄집어내는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배란 유도제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든 치료입니다. 이 주사를 맞고 난 다음에는 구역질도 있고요, 메스꺼움도 있고요, 그리고 배가 부풀어 오르거나 복통이 생기는 증상을 경험하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배에 물이 차는 복수가 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란 유도제를 투여하기 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꼭 필요한 시술인지를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난소 보호제라는 약제를 맞는 겁니다. 이거는 일종의 호르몬제인데요. 이 주사를 맞음으로써 이런 항암제 성분에 의해서 난소 안에 있는 난자들이 손상되는 걸 막아주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난소 보호제라는 것도 100% 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난소 보호제도 부작용이 꽤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사실 이 수술로 난자를 끄집어내는 게 난소 보호제를 주사 맞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 자체는 높습니다. 그만큼 건강한 건강한 난자를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 가지 편의성 면에서 난소 보호제를 더 선호하기도 하고, 또 이 난소 보호제도 안 하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이 치료 전에 정자 난자를 보호하고 이거를 뽑아서 보관하는 과정 절차는 꼭 담당 교수님과 그리고 그 병원의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교수님과 상의하신 다음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투병하시는 환우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